그러면은 내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짧게 한번 합시다. 아시나 가신 분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조직한 거예요.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목회 관점으로 결국 관점이라는 거는 생각이 조직이 돼야 되겠더라고. 조직이. 그냥 파편화서 흩어져 있으면은 목회를 지원해 주는 힘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은 다 아는 얘기들인데 그걸 선교적 교회 관점으로 조직을 해서 내 목회를 지탱해 주는 신학적 관점이 되는 거지. 내용은 넘어갈까요? 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자, 여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제에 비춰서 한국 교회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우리 이현영 목사님부터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 네네. 입장에서 볼 때 그 네네. 목회 제도 속에 그냥 뿌리 박고 있는 목회에다 운동성을 살리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선교사하고 목회자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그 지역을 연구하고 지역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교단에서는 2년 동안은 언어만 익히게 하고 또 일체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닥뜨려서 현장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철학을 그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13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기성교회에 와 보니까요. 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이미 65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목사, 교회 안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나 성도들의 니드가 있었는데 저는 지역을 연구하고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요. 2년 반 동안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목포라고 하는 이 그 지역 속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색깔이나 교회가 65년 동안 지내왔던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 어떤 그 태도나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며 그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있었지만 지역을 돌아볼 수 없는 시간적 여력이나 또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성교회에 와 보니까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목회적 구조 속에서는 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 지역 안에서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강의한 것 중에 상당히 공감했던 것은 성도들을 동역자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사실 기성교회에서 성도들을 동역자로 삼는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고요. 지금 저는 감당해야 할 사역만 해도 지쳐 있고 2년 반밖에 안 되는데 설교하는 것, 또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구조적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적인 그런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쓰여서 소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이런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인파워링 할까? 또 우리 성도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이 어떻게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부교역자들과 함께 이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저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고 저의 결정과 또 저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적 구조 속에서
저는 이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묶여 있고 사무실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의 한계고 저의 고민이고 저의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담임 목사 중심의 이 사역들을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음, 성도들에게. 그것이 사실 현실적인 한국교회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네.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해 주셨어요. 담임 네. 목사에게 모든 게 집중되고 담임 목사 중심적인 제도에서는 네네. 내부적인 일을 하기에도 너무 바쁘다. 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의 변화가 없이는 네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고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교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좀 더 이 주제 가지고 선교적 목회를 하려면 선교사 같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한국 교회 구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할 때 담임 목사에게 집중된 구조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 좀 해보세요. 서로준 목사. 음소거 해제하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연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음소거가 해제가 안 되네. 네. 조금만 더 생각하고 다음에. 알았어. 자, 그러면은 좀 제가 지명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진혜 목사님. 네, 부교육자로 있다가 새롭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개척하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없더라고요. 부교육자로서와 또 담임 목사의 역할은 설교에서부터 새벽기도 뭐 여러 가지 인도하는 것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굉장히 좋았던 점은 저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다가 못 갔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서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교회에서보다도 훨씬 자유롭게 제가 마음껏 일할 수가 있었고 새벽기도도 좀 기도하는 설교를 안 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좀 바꿨고 그러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목회의 목사가 하는 일과 또 동역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그 가정교회에서는 목자라고 하는데 그 목자들이 완전한 그 부목사처럼 같이 동역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이런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도 한 목회자로서 직장 내에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또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살면서도 미장원 가서도 또 식당에 가서도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친절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시스템에 조그만 우리가 목회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이 이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그 이현영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문제 제기해 주신 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현 시스템 가지고는 성도들을 목회자의 동력자로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그 똑같은 한국 교회지만은 이제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네, 네, 결국은 구역이나 가정을 어떻게 네,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온 거잖아.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워낙 또 다르게 출발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가정교회 그러나 성교들 네, 목회에서 가정 내부적으로 제도를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저도 지금 연구 과제에 있습니다. 사례 연구하면서 두 개를 어떻게 서로 접목해서 내부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함께 나갈 수 있을지. 네. 네. 또 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봐요.
네, 이양재 목사님. 이현용 목사님, 좀 소리 크게. 한국 교회가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도 뭐 공감하고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소리가 좀 드리면 작은데? 작아요? 예. 지금은요? 조금 괜찮아졌어요. 뭐 볼륨이 줄어 있나? 잠깐만요. 볼륨을 최고로 키워요. 오케이. 좀 낫습니까? 네, 예, 됐어요. 네. 예, 예. 그 이제 저희는 개척하다시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참 그 전에 제가 선교사 3년 다녀왔는데 처음에 3년 다녀왔다 그랬다가 13년 다녀오신 분 계셔가지고 바로 뿌리 내렸는데요. 저도 여기 사당동의 선교사의 심정으로 선교 갔다 오고 얼마 안 돼서 9개월 만에 여기 왔기 때문에요. 선교사의 심정으로 왔고 이제 개척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냥 뭐 잠 못 자고 먹을 거 잘 못 먹고 그때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였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규모도 좀 생기고 부교육자들과 일꾼들 성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역량들이 되면서 조금은 저도 아까 이현용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도 담임 목사 중심 구조인가 질문을 스스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 중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라고 그냥 막연하지만 대답을 그렇게 해볼 수 있었고 정확하게 근거를 좀 대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딱히 아직은 정리를 그 부분은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왜 이게 반반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오늘 교수님 강의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결국은 목회자의 어떤 철학, 신학, 그런 원리, 그런 출발 지점이 중요하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에게 아까 그 나왔던 폴 스티븐슨 교수님 같은 평신도 신학을 여기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접했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딱 내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좀 했고요. 근데 어쨌든 평신도 분들을 동역자로 생각을 하는 게 저에게 신학적인 입장, 목회자로서의 그런 철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 오면서 이제 여기 12년 차인데 아까 그래서 반반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임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본적인 설교와 어떤 그 전체 목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 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그거는 큰 틀에서는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신학적인 원리를 충분히 더 다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선교사 출신이 이현용, 이양재, 황인선, 그다음에 이상호 목사님도 독일에서 좀 계시다고 오셨고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적 목회가 본인의 그 지금까지 해오던 것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시스템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부적인 일이 너무 많고 평신도와 동력자가 세우기가 어려운 구조이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이유 자체도 기능적으로 담임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시도하는 것이지 평신도가 깨어있고 담임 목사가 안 바뀌면 절대로 이 교회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분열이 생기지. 그래서 담임 목사의 그 위치가 역할이 기능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 장점이 특별히 7, 80년도는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역기능이 되고 여전히 교인들의 자원과 은사를 발굴을 못하고 목사 밑에 두고 있고 교회 교인으로 제한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역기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평신도 신학으로 다시
동력자로 삼을 수 있을지가 신학적인 과제이자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제 가지고도 좀 말씀해. 어쨌든 요 주제는 되게 중요해요. 지금 첫 번째 정리할 거, 선교 현장으로 인식하고 선교사 같이 접근하면서 운동성을 살려야 되겠다. 거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할 일이 많고 그런 현실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담임 목사가 제도의 메인인 게 아니라 운동성을 가져야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운동성이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수님 아까 내용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교수님 처음에 이제 자주 언급하신 3P 이야기하실 때 필로소피 이야기하시고 프린시플 얘기하시고 프로그램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 이제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 필로소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데 그 프린시플에 대해서 뭐 아까 예를 들어 뭐 마을에서의 접촉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철학이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내려가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도 또 성도님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이고 네. 최근에 저는 고민이 저도 이제 양평에서 이제 3년 차 되는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뭐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할 얘기가 많아질 수 있는데 확실히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줄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목회 철학을 성도님들 멤버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약화되고 있어서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단적인 예로 금요일 오전에는 저희가 여기 성인 인문학 모임 하거든요. 동네 교회 안 다니신 분도 많고 한 달에 한 권 책을 매주 만나서 4주 동안 계속 책을 읽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아주 의식화의 힘인데 매주 정해진 시간에 책 한 권씩 6-7권 읽어가니까 이분들하고 오히려 카톡에서도 뭐 그 주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는데 교회 공동체 이 카톡은 또 되게 저희는 주중에 되게 자주 만나는 편인데도 공통 관심사에 대한 좀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약해지니까 뭐 서로 식사도 많이 하고 서로 안부를 많이 물어보지만 어떤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중에 이런 인문학 모임의 카톡은 되게 활발하고 저도 막 이야기도 훨씬 잘 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공동체 멤버라고 여겼던 그리고 함께 왔던 사람들하고는 이 카톡의 이야기가 조금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지금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뭐 주중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제가 약간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 현상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중에 모임이 더 재밌고 자주 만나니까 이제 뭐 그것도 되게 좋은 건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또. 그동안 네. 너무 교회 내부 안에서의 교제 우리가 이제 집중됐기 때문에 외부로 확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더 잘 되지만 오히려 내부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더 특별한 그렇게 상황이고. 돼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걸 좀 두 번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천 원리는 제가 이제 경영학자한테서 배운 건데 필로소피, 프린시플, 프로그램인데 그동안의 교회 성장 이론을 보면은 물론 보편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사례는 굉장히 특별한 사례인데 그걸 너무 일찍 그냥 성찰 없이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 세 가지 중에서 신학적 관점과 프린시플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원리에서도 농촌의 원리와 도시의 원리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거고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한 그 변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시플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도 프린시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지역의 필요성을 찾는 거나 교회 내부의 은사와 자원을 발견해서 서로 매칭시키는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원리 중에 하나고 그런 이제 프린시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인 부분하고 프린시플은 공통적인 부분이고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제 여기서 함께 익혀 나가는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은 뭐 너무 다양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공유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신 분, 김호성 목사님,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쭉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오늘 한 30분 조금 넘어서 일단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금성교회에서 한 11년 정도 목회를 좀 해왔는데요. 박 목사님 코로나 상황 잠깐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저도 좀 얘기를 하면 좀 이중적인 상황인 듯해요. 이중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논의했던 그 논의와 연결을 해보면 조금 연로한 50대 이상이라고 할까요? 목사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아래 연령층, 특히 젊은 청장년 연령층은 목사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서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예 공동체에 아까 그 현장 모임, 교회 모임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지속화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제 같은 것들이 끊어지면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다른 목사님들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저희 교회도 이 청장년들을 어떻게 그 성숙시킬 수 있겠는가, 교수님 말씀하신 뭐 용어로 하면 뭐 운동성을 갖게 하겠는가, 이제 그런 게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다들 그러시겠는데 저도 이제 내년 그리고 앞으로를 이 위스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 뭐 처음 들어와서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민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저기 그 어쨌든 선교적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비춰볼 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목회자 중심적인 시스템의 제도로 수용하는 것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네, 부분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교마가 올해 세대별로 소통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지금 연구하고 쓰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 부분에다가 좀 더 포인트를 둬서 청장년층, 저는 40, 50대인데 네, 그 각 세대별의 특징들을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접근할 수 있을지 좀 더 같이 연구를 하고 그 자료가 나오면 이제 교회 적용할 수 있을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안 하신 분 이상원 목사님. 소고 해제하고. 네, 그 저희는 2018년 10월에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왕에 개척을 하게 되었으니 물론 이제 저의 어떤 고민과 비전도 중요하겠지만 참여하시게 되는 성도님들의 생각들이 많이 공유되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너무 이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오히려 이제 황혜선 목사님이나 또 한글 교수님 통해서 그 선교적 교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꼭 괜찮았구나 이런 그 어떤 위안, 격려를 저도 그렇고 또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수련회 하면서 한글 교수님 또 설교 말씀과 토론을 교인들과 가졌거든요. 근데 교인들 대부분은 이제 많이 공감하시고 또 동의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 방향에서는 잘 잡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희는 지금 명동에 있지만 이제 장소가 한시적이고 결국 내년쯤에는 또 어떤 지역을 찾아서 이전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부와 나눔이 그러니까 당장에는 어떤 저희가 직면한 고민이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의 과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 모임에서 개척회 하시는 목사님 두 분입니다. 이상호 목사님하고 황희서 목사님. 거의 연도도 비슷해요. 2년 정도 된. 이종을 목사님, 그 다음에 오준환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이종을 목사님 한번. 예, 저희 풍기, 교회는 풍기에서. 저희 교회는 67년 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한국 교회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답습하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8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풍기 지역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길 건너는 이제 성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기장측 교회가 있고 합동측 교회가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있고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가 7개 교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목사님들이 처음에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풍기 지역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전도라든지 교회의 어떤 활동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좀 강력한 앞으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위 조절을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큰 부담으로 이렇게 받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 가지고요. 지금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힘차게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숨기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이 있어도 지금 다른 교회들과의 어떤 이제 그러한 수위를 맞추는 이러한 좀 부담감을 지금 좀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요. 저는 또 이현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전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를 향한 하나의 그런 모티브를 찾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지만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일주일에 9번의 설교를 감당해야 되고 또 신방이라든지 모든 행정과 결정 과정 속에 담임 목사가 감당해야 될 책임적인 위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은 그 진흙탕 속에서 서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교회의 전통적인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 나가는 어떤 그러한 한계를 현실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요즘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 목사다움, 그리고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는 설교에 반영을 하려고 또 혼자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일종의 이제 그러한 나름의 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자그마한 어떤 선교적 어떤 그런 교회의 그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우리 교수님께 많이 또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교회 이 시골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사람들이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돈, 재정 같은 걸 말이죠. 모아놔야지 그쪽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그 재정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담보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 재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정면으로 깨고 싶어서 처음에 새 나라를 이제 후원했다가 지금은 매년 하나씩 늘려가지고 지금은 11교회를 후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십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교지마다 90만 원, 100만 원 해서 11개 선교지를 모두 후원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700만 원의 어떤 그런 장학금을 저희 학교에 항공고등학교라고 하는 경북 항공고등학교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이제 또 장학금을 기탁하자고 했을 때 좀 많이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살리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조금씩 어떤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인식의 변화로 발맞춰 준다는 이 관점에서는 제가 기뻐해야 될 일인지 이제 이 교회 선교적 교회 안에서 있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제 또 그 가운데 하나의 이제 또 방법이런지 여기에 대한 또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서 저는 예. 또 많은 지금 그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서 또 나름대로 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그 질문
오늘 제시해 주셨어요.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이 뭔지 고민하는 거.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적 교회 안에서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던진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전환 목사님, 그 다음에 김나정, 선우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할 것 같고, 나머지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이 잠깐 좀 코멘트 좀 해주시고. 오전환 목사님. 네,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제가 들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포천에 상당히 보수적인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 이제 선교대학원 들어가서 한교일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담임 목회를 나간다면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 부임하자마자 이제 지역사회가 무엇인가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워낙 교회 이미지가 안 좋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손가락 받는 교회라서 저희가 뭘 하자고 하면 주민센터나 지역에서 이제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랑 찾아오지 말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교회가 주체가 해서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하자고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가 좀 필요한 걸 우리가 제공하는 걸 먼저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금식 헌금이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지역사회에 갖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왔는데 혹시 주민센터에서 지역에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지정해서 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재정을 갖고 왔는데 지역사회에서 좀 필요한 것을 쓰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오해를 많이 내려놓으시고 좀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지역사회랑 계속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최근에 이제 동장님께서 이제 저희 작년 말쯤에 찾아오셔서 지역 자치위원을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3명 정도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원래는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 교인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교인분들이 3분의 추천을 받아서 3분이 들어갔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동장님이 좋아하시고,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경로 대학이 있는데 차량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그쪽에서 이제 동장님에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에서는 그걸 할 만한 이제 재정과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동장님이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신 게 저희 교회라고 하셔서 찾아오셔서 차량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걸 부탁하셔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거 뭐 다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보이지 않게 그냥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시는 말 열심히 해준다고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 좀 상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경기도 이제 도지사상을 지역발전 부분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더 걱정되는 건 2가지인데요. 사실은 좀 오늘 좀 많은 좀 해답을 좀 얻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아까 말한 이제 저희는 제가 직접 이제 그런 걸 하기보다 또 저희 교회 워낙 이제 장로님들이 좀 의견이 강하시다고 해서 아까 그렇게 이제 지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저희 교회는 몰랐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저희 교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역들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조용히 했던 분들이 상당히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자치위원 안에서 봉사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3명 정도 추천하시고 지역사회랑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이제 나서지 않으셨지만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 계셔서 그분을 이제 지역 이제 소통위원장으로, 소통부장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의외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이제 세워줬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너무 보수적인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돈 쓰냐라는 분들과, 또 지금 이제 새롭게 교회 잠잠하시다가 교회에서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앞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진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좀 더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자고 하셔서 이 중간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엔 좀 어떻게 할 수 없지 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보단 내부적인 일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만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위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처럼 나쁜 걸 뽑아내고 그걸 해결하기보다 좋은 씨앗을 심기면서 거기에 더 많은 열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2021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역사회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좀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네. 너무 희망적인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사례 연구가 되게 중요한데 기성교회와 전형적인 보수적인 교회인데 어떻게 지역사회로 이렇게 전환이 돼 가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열매보다는 저는 그동안 20년, 30년 된 교회들을 많이 연구했는데 초기 전환 과정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나정 목사님 교회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 그 교회 얘기는 다음 주에 해주시고 이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해제하고 오케이. 예. 저는 이제 정선입니다. 정선. 예,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제 담임 목사한 지 한 6년 됐고요. 저희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목회자의 운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면 지역 안에서의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그 자리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한 6년 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목회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과 운영되어진 부분에 목회자가 참여했을 때 가지는 선입견, 편입견 같은 그 부정적인 편입견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제공을 해주되 제가 직접적으로 선도하는 일은 조금 자제하는 오케이. 편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운동성이라는 것을 목회자가 막 뛰어다닌다라는 개념을 저는 가지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가 제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리더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하죠. 아니면 안건을 내거나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울린다라는 그 자체가 좀 힘들기도 하고 또한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뭘 한다라고 하면 뭐 교회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뉘앙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바꿔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시골도 이 정도라면 도시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득을 위한 어떠한 행위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지금 또 한 6년 됐는데요. 지금 또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화되어져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지역사회 저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연합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시찰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지역사회 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면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우리 동네에만 좀 관심을 갖고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목회자의 활동 영역의 운동성이 제한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뭐 있는 현상 그대로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와 목회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해줘요. 오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요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또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데 선우준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의 직접적인 참여가 되게 포지티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본인의 교회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코멘트. 뭐 사실 뭐 얘기 들으면서 교회 마을 목회하시는 교회들 다 똑같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결국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뭐 이렇게 선교적 교회 실천 원리 이쪽 보면
교회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사실 담임 목사한테는 너무 힘든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5년 정도 어쨌든 마을 목회를 보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도들 의식화까지는 뭐 인식도 공유되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다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비잉이 돼서 동역자가 되는 이 단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마을에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딱 거기까지고 본인들이 이제 정말 그 동참하는 거로 만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과제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건 좀 제가 보면 다른 문제가 하나인데 교회 내부의 변화가 되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지역의 교회들이 같이 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이 마을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뭔가 거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변 교회에 질투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뭐 이제 저희 교회와 주민들이 같이 하면 왜 저 교회랑 같이 하냐 다른 교회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교회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이 같이 어떤 선교적 마인드와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만 변해버리면 또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지역교회들하고 함께 변화해야 되겠다. 자, 우리 교수님들이 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누구 먼저 해주실까요? 김도열 교수님? 조 교수님 먼저 하세요. 네, 조 교수님. 음소거 해제하고 음소거 해제가 안 됐어. 음소거 해제. 예, 됐습니다. 됐죠? 네, 네네. 잘 들리세요? 예, 네. 됐어요.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생각들을 다 그 밑에 적어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많이 연구하고 같이 대화할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저희 교회도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목사님이 그 부분을 아주 저희 감리교 내에서는 연합해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교회 내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살펴보면 그러한 인식의 공유가 굉장히 쉽지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서 공적 지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세미나나 성경 공부의 스타일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그걸 듣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조금 더 그러한 그 교회의 이러한 그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식의 소통의 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그 방식에 대한 말씀,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네. 나중에 조주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가 제가 연구한 교회 중에서 비교적 거의 시간을 1년 들여서 인식을 교회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목사의 일이 아니라 이제 장로의 일이고 교인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그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물론 거기도 또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때 들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김도 교수님.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거 공유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선교적 교회로 이제 전환할 때 그 내부의 이 장로님들이나 또 그 지도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첫 번째 해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게 사실은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올 때 교회론의 차이잖아요. 예. 교회론의 차이인데 선교적 교회를 섣불리 이제 드러내놓으면 이 성도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전도나 이런 영혼 구원에 썼던 그 관심 오케이. 그런 거가 이제는 뭐 두잉은 이제 그만하고 그 존재로서의 교회 또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뭐 다 지역 센터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반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선교적 교회로의 접근 원리가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보고 목회자도 선교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또 영혼 구원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또 교회가 방주론적인 거에서 탈피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교회가 반주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잘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서서히 지속적으로 성도들과 그 장로님들 또 리더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을 가질 때 요 첫 번째 요 공유해 주신 요 화면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목사님들 자신들도 제가 볼 때는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교적 교회로 전환할 때 그러면 이거 여태까지 하는 나의 선교적인 사명, 전도하는 이런 거가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교회론적인 전환을 할 때도 굉장히 그 회심까지 가려면 그게 교회론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단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단계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제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 선교적 교회론의 10장에 선교적 목회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대학원 세미나 같이 지금 재우는 이 모임을 대학원 세미나보다 더 심도 있게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학위를 주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지금 제일 프론트에 서 있다. 그래서 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씨름하면서 찾아보자. 이런 이제 자세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지고 파악해 오시면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만 찝어서 또 짧게 강의하고 또 그거에 비추어서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학위는 안 주는데요. 그 일종의 그 수료증은 줬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로 일기. 예, 일기 요 우리 그 모임의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네. 일기 이 수료증을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에서 드리는 걸로 하고 약간의 그래도 종이 한 장이라도 그런 성취감이 있으면 앞으로 또 이 지속성 연계하는데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증서가 될 거예요. 생각 못한 거 미처 우리 소장님들이랑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 광고해도 될까요? 네. 저희 그 다 또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에서 정기 세미나 이번에 온라인으로 소장님들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과 유튜브로 목요일 날 오후에 3시부터 모임이 있으니까요. 또 참여해 주셔서 활발한 또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코멘트 주시면 더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단톡방에 올려놓으셨죠? 제가 이제 포스터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네네. 또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톡방에 오늘 그 강의한 도표 PPT를 올렸거든요. 그거 잘 보시고 또 여러분 쭉 나눈 말씀 중에서 새롭게 제가 배우거나 또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서로 그렇게 상호 배움에 좋은 경험들이 있는 것 같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이제 쌓여가면서 또 제 생각에는 나중에
독일의 블록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강의 중에 2박 3일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선교사들하고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집중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되면은 장소는 많으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내놓고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남겨놓은 건 나중에 또 좀 더 연구하면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집중 그 연구 모임을 한번 좀 시간을 보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네.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제일 프런트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이현영 목사님이 한번 마무리